언제 봐도 좋은 방송, 누구랑 봐도 좋은 방송. 안녕하세요, 호감게임TV의 호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플레이 해볼 게임은요, 스트라이커즈 1945 3편입니다. 이 시리즈는 오락실에서도 인기 굉장히 많았고 지금도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임인지 플레이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플레이할 수 있는 기체 5개가 보이고 물음표가 보이는데요, 보셨나요? X-36. 네, 오늘은 이 기체로 하는 게 아니고 F-18 출격합니다. X-36 좋은 비행기인 거 다들 아시죠? 저도 알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X-36으로 플레이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잘 안 하는, 제가 오락실에서 이 게임 처음 봤을 때 제일 처음 플레이했던 비행기가 지금 플레이하는 F-18 이 비행기입니다. 이 게임 처음 나왔을 때는 물음표에서 히든 비행기 고르는 방법을 몰랐었기도 했고요. 물론 나중에 X-36으로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 기체에 부딪히면 파워가 다운이 되지 우리 비행기는 터지지 않는 게 좋기는 한데요, 파워 다운이 되면은 잠시 동안 적의 총알이 느려진다고 합니다. 사실 체감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총알이 느려지는 것 같아요. 워낙에 총알이 많이 나오는 게임이기 때문에 느려졌나 그런 거 확인할 정신이 없습니다. 벌써 첫판 보스 등장을 했습니다. 이 게임은 4개의 기본 스테이지가 있는데 모든 스테이지를 랜덤으로 만나죠. 보스의 이름은 요격용 대형 헬리콥터 스펙터입니다. 이번 시리즈 들어와서 2차 형태의 보스에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지금 나왔죠, 파란색 구슬, 아이고 놓쳤네요. 저 파란색 구슬 근처에 가면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그때 그 빨간색으로 변한 걸 총알로 공격해주면 보스가 즉사를 하고 테크니컬 보너스라고 높은 점수도 받게 됩니다. 이번 시리즈에 새롭게 생긴 개념이죠. 단점은 패턴을 알아야지만 공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초보자들하고 고수하고 테크니컬 보너스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걸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오락실 업주 입장에서는 테크니컬 보너스가 있는 게 좋죠. 게임도 빨리 끝나는 것도 좋고, 또 연습하다가 초보들이 많이 동전을 넣기 때문에 동전 회전도 빠르고요. 이 게임은 일본 내에서는 스트라이커즈 1999 그렇게 제목이 되고요, 수출판에서는 스트라이커즈 1945 3편이라고 나옵니다. 아무래도 해외 유저한테는 1945 시리즈라는 거를 알리기 위해서 스트라이커즈 1945 3라고 제목을 붙여서 나온 것 같긴 한데, 일본의 제목 스트라이커즈 1999, 네, 이 3편은 2차 세계대전 전투기들이 등장을 안합니다. 1999년에 이 게임이 발매됐거든요. 제목 그대로 1999년에 현역 전투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라이커즈 1999가 게임하고 더 맞는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99년도에는 제가 군대에서 병장을 달고 있을 때거든요. 저는 말년휴가 났을 때 오락실에서 이 게임 처음 봤습니다. 게임 제목하고 타이틀 보기 전에 이 게임 딱 보는데 굉장히 익숙한 게임이다 라는 느낌이 왔고요. 타이틀을 보는 순간 이야, 3편이 나왔구나. 하지만 군대 제대하고 저는 오락실을 잘 안 다녔기 때문에 이 게임은 그리 잘하는 편이 아니고요. 드디어 레벨 3 슈퍼샷 보여드리네요. 이때 사용, 아이고, 저 코어 나왔는데 테크니컬 보너스를 네, 이번에도 못 보여드리네요. 네, 저는 고수가 아닙니다. 네 개의 랜덤 스테이지 중 세 번째 일본 스테이지입니다. 바로 전판은 호주였고요, 첫 번째 스테이지는 미국이었습니다. 1945 시리즈 1편, 2편은 1단계에서 2단계로 보스들이 변신하면은 2단계는 로봇이었잖아요. 이번 3편에서는 로봇으로 변하긴 하는데 곤충형이죠. 인간형이 아니고요. 첫 판 보스는 사슴벌레 모형의 보스였고요. 두 번째 스테이지 호주는 사마귀 형태의 보스였습니다. 그럼 이번 세 번째 스테이지의 보스는 물 위니까 물하고 관련된
그런 보스가 등장을 하겠죠. 3편에 들어와서 모아서 쏘는 샷, 차지샷이라기도 하고 슈퍼샷이라고도 하는데 그 공격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1편, 2편에서는 공격 버튼을 누르고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공격 버튼을 떼면은 슈퍼샷이 작동을 했는데, 이번에는 공격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에 슈퍼샷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버튼을 떼면은 슈퍼샷은 끝나고요. 아무래도 슈퍼샷을 쏘려고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에 공격을 못하니까 그 단점을 극복하고자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에 슈퍼샷이 나가도록 한 것 같은데, 기존 게임 유저로서 저는 그 방법이 처음에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일본 스테이지 보스의 모양을 보니까 소금쟁이네요. 네, 괜찮네요. 자, 이번에는 코어를 터뜨렸습니다. 테크니컬 보너스 처음 성공했네요. 사실 이 보스가 테크니컬 보너스 받기에 쉬운 보스 중에 하나예요. 이번 스테이지는 러시아입니다. 4개의 랜덤 스테이지 중에 이 러시아가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4번째 스테이지에 만나는 거를 제일 달가워하지 않는데, 지금 제가 그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면은 러시아 하면 전차죠. 전차 하면 내구력이 너무 좋은데, 이게 여기 정도 오면은 적들의 내구력이 너무 세요. 총알 나오는 거 보세요. 총알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적들은 잘 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4번째 스테이지에 러시아는 달갑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랜덤으로 4개의 스테이지를 만나는데, 어떤 스테이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게임의 난이도가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락실에서 스테이지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오늘 게임 잘 풀린다 그런 날이 있고, 시작하자마자 뭐 4판도 못 가서 죽을 수도 있고요. 그게 이런 랜덤의 양날의 검. 아이고 죽는다. 폭탄 썼습니다. 지금 폭탄 처음 사용했죠. 제가 F-18 비행기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느 지점에서 폭탄을 눌러도 항상 정중앙에 폭탄이 떨어진다. 이게 좋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피하나요? 역시 폭탄 2방을 사용해야 되는 보스고요. 이제 코어가 나올 타이밍,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총알이 무서워서 가까이 가기가 부담이 되죠. 2단계 차지샷으로 마무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죽어라! 러시아 보스의 2차 형태는 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거미 모양이 아니죠. 제가 볼 때는 깡총 거미 그거 같아요. 거미를 좋아하진 않는데 깡총 거미는 왠지 좀 귀여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총알 피하기 어려울 땐 이렇게 화면을 한 바퀴 돌아주는 거 의외로 생존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슈팅 게임에서 이렇게 화면 한 바퀴 도는 거 의외로 자주 하더라고요. 살고 싶은 몸부림 중에 하나입니다. 지구에서 점점 우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그 중간에 5번째 스테이지 보스를 만났습니다. 기존의 1945 1편 2편이랑은 게임의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다고 느껴집니다. 정말 어떻게 피하기가 어려워요. 폭탄을 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보스 2차 형태 어떤 곤충이 보여지나요? 잎사귀 벌레라고 합니다. 비슷한가요? 저는 조금 억지가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거죠. 이 게임은 총 8개의 스테이지로 되어 있는데요. 5번째 스테이지도 폭탄을 안 쓰고서는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폭탄이 부족한데요. 대기권을 뚫고서 지금은 우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우주 맞죠? 인공위성도 보이고요. 이 게임의 스토리 말씀드려야죠. 1945 1편 2편하고는 좀 다른 스토리입니다. 1999년 가을에 우주로부터 초극소 기계군 나노머신이 지구에 침입을 한 겁니다. 나노머신이니까 우리 인간의 눈엔 보이지도 않을 거고요. 그 나노머신이
군대 컴퓨터에 침입을 한 겁니다. 각 나라마다 무기들이 있잖아요. 그 무기에 침입을 해가지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조종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인 비행기처럼 조종하는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죠. 나노 머신이 기계 자체를 컨트롤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기계가 멀쩡한 거고 어느 게 조종당하는지 가만히 있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각국의 주요 도시는 거의 괴멸 상태가 되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녀석들이 전술 핵마저 건드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전 세계는 핵폭탄마저 두려워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인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이대로 당할 지구인이 아닙니다. 전 세계 병력을 모아서 우리가 대항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도 무기가 없네요. 폭탄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피해요? 이번 스테이지 보스는 눈에 보이죠? 네, 파리를 형상화한 겁니다. 파리 하면 또 갤러그죠. 스토리 마저 말씀드리면은요, 이제 놈들한테 대항을 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병력이 너무 보잘것없어서 어떻게 뭘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 테크니컬 보너스. 작전 본부에 갑자기 수수께끼의 무선이 들려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하얗게 빛나는 6개의 궤적이 점점점. 네, 그 궤적 중에 하나가 우리입니다. 우전에 뭐라고 왔냐면은, 여기는 스트라이커지. 지금부터 적 중추에서의 공격을 개시한다. 잔존부대의 후방 지원을 기대한다. 네, 이렇게 우전이 왔답니다. 이번 7번째 스테이지는 어디론가 워프를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지구인의 기술력으로는 만들어낸 공간이 아닐 텐데 아마 적들이 이 워프 공간을 타고 왔을 겁니다. 이번엔 역으로 우리가 이 공간을 이용해서 적 보스에게 가는 중이겠죠. 텐가이에서도 문지기가 굉장히 강력한 보스 중에 한 명인데, 역시 이 워프 공간도 굉장히 강력한 문지기 같은 그런 보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최종 보스보다 더 어려운 보스가 이 보스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는데요, 저는 그래도 최종 보스가 더 어렵습니다. 이 보스의 모형은 정확히 알려진 게 없어요. 지금 현재 거미냐, 무당벌레냐, 새똥구리냐, 뭐 여러 곤충 비슷한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땐 새똥구리가 아닐까요? 저 뒤에 동그란 게 굴러다니는 거 보니까 새똥구리, 네, 그런 느낌이 나죠. 드디어 마지막 스테이지입니다. 적들이 나노머신 기계들이기 때문에 역시 녀석들의 도시도 기계로 되어 있는 도시네요. 최종 보스전 하기 전에 우리 기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 게임의 주인공 같은 기체입니다. 게임 처음 시작할 때 커서가 우리 위에 있으니까요. 비행기 속도는 4번째로 빠르고요. 4번째면은 보통이죠. 빠르다고 할 순 없죠. 피격 판정은 다른 기체보다 조금 더 크다고 하는데 어차피 죽을 거는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플레이해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폭탄, 이거는 핵탄두가 장착된 토마호크 미사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폭탄 누르면 바로 회피가 되니까 생존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요. 자, 이번 보스 상대할 때는 꼼수, 지금 제가 있는 이 자리, 그러니까 오른쪽 날개를 이 가운데 게이지 위에 맞추면은 총알을 안 맞습니다. 지금 번데기 형태에서 여왕벌로 진화를 했습니다. 지금 이 녀석이 최종 보스입니다. 모티브는 역시 여왕벌이고요. 지금 사용하는 이 F-18 기체를 좋아하는 이유는 폭탄도 좋지만 서브웨폰, 네, 역시 서브웨폰이 유도탄처럼 날아가잖아요. 잡몹들 처리하는데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차지샷도 위력이 그런 대로 좋은 편입니다. 기체 속도는 빠르지가 않아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활용할 만하고요. 야, 이거 어떻게 피했는지 모르겠네요. 운이 좀 따라주는 마지막 판이네요.
아, 여왕벌이, 우와, 이것도 피했네. 저도 어떻게 피했는지 모를 정도로. 아, 이게 이 꽈배기 공격이 온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너무 잘 피해져가지고 깜빡 잊었네요. 아, 다행히 클리어 했습니다. 이게 원코인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운이 좋았네요. 네, 엔딩은 없어요. 별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쉽죠. 뭐래도 있어야지 되는데. 2회차까지 클리어하면은 게임이 그냥 끝납니다. 3회차는 없어요. 그런데 1회차도 힘든데 2회차를 하라고요. 총알 보세요. 그냥 바로 손들어 버립니다. 아, 이렇게 컨티뉴가 될 때 숫자를 땡땡땡 맞추면은 파워샷 게이지가 가득 차서 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33, 555, 777 모든 숫자가 다 되는 겁니다. 게임을 이어서 하신다면 자신 있는 타이밍에 한번 눌러서 도전을 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슈팅 게임 중에 하나 스트라이커즈 시리즈거든요. 이 게임이 곧 모바일로 나온다고 합니다. 기존에도 이 스트라이커즈 시리즈 모바일이 있었는데 이번엔 다르다고 합니다. 컴투스에서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게임 광고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번에는 게임 광고를 한다고 말을 해놨거든요. 애정의 스트라이커즈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가 복잡하네요. 오늘도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요, 호감게임TV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호감게임TV를 봐주시는 모든 분들 언제나 하시는 일 술술술술 풀리기를 제가 늘 바라고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밌는 게임 가지고요, 다음엔 광고가 되겠네요. 금방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지금처럼 늘 건강하시고요. 금방 올게요. 감사합니다.